1장 60년 우정의 시작. 1965년 당시 18세였던 인화와 영숙이 처음 만난 건 서울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인화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가족이었고 영숙이는 토박이였죠. 처음에는 사투리 때문에 서로 어색했지만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이는 정말 당찬 아이였어요. 저보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처음엔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친구더라고요. 두 사람은 함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절 여공들이 그랬듯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일하는 힘든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둘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도시락 먹으며 이야기하던 게 생각나요. 영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인화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때가 19살이었는데 정말 평생 친구할 줄 알았어요. 1968년 인화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영숙이는 신부 들러리를 서주었고 2년 후 영숙이가 결혼할 때는 인화가 도움을 주었죠.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남편들도 죽이 잘 맞았습니다. 두 가족이 진짜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명절 때는 번갈아 가며 집에서 모이고 아이들도 함께 키우고, 영숙이 둘째 준이가 열날 때는 제가 며칠 동안 간호했고 제 막내 준호가 아플 때는 영숙이가 병원까지 데려가주고, 1975년 큰 홍수가 났을 때의 일화는 두 사람 우정의 상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강이 범람해서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겼을 때 영숙이는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인화네 집으로 달려와 함께 이삿짐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이 계속 차오르는데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고 괜찮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했어요. 정말 가족보다 든든했어요. 2장 평생을 함께한 세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두 할머니는 정말 모든 걸 함께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부터 시댁 갈등, 남편들의 사업 문제, 건강 걱정까지 서로에게는 그 무엇도 숨기지 않는 진짜 자매 같은 관계였죠. 영숙이는 저보다 말이 많고 성격도 급해요. 때로는 좀 거칠게 말할 때도 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해요.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영숙이가 시원시원하게 풀어주고 영숙이가 성급하게 굴 때는 제가 말렸고, 1990년대 말 인화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때 영숙이는 정말 친언니처럼 인화를 돌봐주었습니다. 장례식 때부터 49제까지 영숙이가 모든 걸 도와줬어요. 제가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영숙이가 대신 손님들 접대하고 음식 준비하고 심지어 제 옷까지 챙겨 입혀주더라고요. 2005년 이번에는 영숙이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인화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영숙이를 도왔습니다. 영숙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렸죠. 병원비도 좀 도와드리고 간병도 교대로 하고. 그게 친구 아니겠어요? 2015년 영숙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두 할머니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둘 다 홀로 남은 처지라 서로가 더욱 소중해진 것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영숙이가 전화해서 인화야, 잘 잤어? 하고, 저녁에는 제가 전화해서 영수가 저녁 먹었니? 하고. 그게 우리의 하루 일과였어요. 3장 작은 소문의 시작. 2023년 봄 평화롭던 두 할머니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인화의 아들 준호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준호는 지난 3년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임대료 인상과 경기 침체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카페 문 닫게 됐어.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른 일 알아보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건강만 하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동네에서는 이 이야기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박준호가 사업 망해서 비투성이래, 인화 할머니가 집까지 팔아야 할지도 몰라 같은 말들이 돌았죠. 어느 날 오후 인화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에서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화야, 준호 이야기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 사업이 좀 어렵다면서. 괜찮아? 인화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60년 동안 함께해온 친구라도 가족의 어려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기분 나빴던 거죠. 영수가 남의 집 일 함부로 말하지 마. 남의 집이 뭐야? 우리가 남이야? 그래도 그렇지 소문 같은 걸 그대로 믿고. 소문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야. 60년 친구인데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지. 사장. 우정의 균열. 그날 대화는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인화는 자존심이 상했고 영숙이는 자신의 진심이 오해받은 것 같아 섭섭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를 묻던 두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영숙이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끊고, 저녁 드라마 보다가도 영숙이한테 이 얘기 해줘야지 하다가 안 되지 하고, 인화는 영숙이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고 영숙이도 인화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면 서로 모른 척했습니다. 60년 우정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영숙이 말고는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싶어서. 5장. 아들의 고백과 새로운 깨달음. 2023년 여름, 인화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털어놓은 것입니다. 엄마, 나 정말 망했어요. 카페만 문 닫은 게 아니라 빚이 너무 많아서 집도 넘어갈 것 같아요. 준호는 사실 지난 2년간 사업을 살리기 위해 개인 대출과 카드 대출을 반복했었습니다.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엄마가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다니. 인화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죠. 괜찮다, 준호야. 집이 뭐가 중요해. 우리 건강하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인화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아온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고 가장 의지하던 친구와도 멀어진 상황. 78세의 나이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정말 영숙이가 그리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영숙이한테 전화해서 어떡하지? 하고 울면서 하소연했을 텐데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6장. 복지관에서의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인화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었죠. 동네 복지관에서 급식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급식 도와주는 일인데 아이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복지관에서 인화는 김미영이라는 67세의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일찍 여인 후 10년째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었죠. 미영 씨는 정말 밝은 분이에요. 힘든 일 겪고도 늘 웃고 계시고 저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분 덕분에 봉사일에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인화는 점점 복지관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오전에는 급식 도우미를, 오후에는 홀몸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는 일을 했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일과가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미영은 인화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숙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었죠. 인화 언니 60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어요. 언니가 조금만 용기 내서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7장. 시장에서의 우연한 만남. 2024년 초 인화는 시장에서 영숙이와 마주쳤습니다. 8개월 만에 재회였죠. 서로 깜짝 놀랐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영숙아. 인화야. 둘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8개월 사이에 둘 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영숙이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인화도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인화야, 준호는 어떻게 됐어? 많이 힘들다면서. 인화는 순간 또 화가 났습니다. 8개월 만에 만났는데 첫마디가 또 그 이야기라니. 영숙아, 너는 정말 왜 자꾸 남의 집 일에만 관심이 많아? 남의 집이 뭐야?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걱정은 무슨.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면서.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죠. 그래, 나는 입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 그래, 안 해. 영숙이는 돌아서서 가버렸고 인화도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8장. 영숙인의 사정. 그로부터 며칠 후 인화는 복지관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해준 것이었죠. 인화 언니, 최영숙 할머니 아세요? 언니 친구라고 들었는데. 왜? 그분 며느리가 복지관에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최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다고. 인화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숙이가 치매라니, 그리고 영숙이 아들까지 사고를 당했다니. 언제부터 그러셨대요? 작년 여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나 봐요. 인화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영숙이가 지난 8개월 동안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왜 자꾸 준호 이야기만 했는지. 아마도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 걱정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려 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미영씨, 제가 영숙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직접 가시면 할머니가 자존심 상해하실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9장. 조용한 도움의 손길. 인화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영숙이를 직접 찾아가고 싶었지만 8개월 전 다툼 이후 서로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쉽지 않았죠. 그때 준호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영숙이 할머니 며느리에게 일자리 하나 소개해드리는 게 어때요? 제 친구 회사에서 사무 보조 구하는데 시간도 자유롭고 급여도 괜찮아요. 그게 가능해? 네,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영숙이 할머니 아드님 치료비도 필요하실 테고 할머니 간병비도 들어갈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화는 복지관을 통해 영숙이 며느리에게 일자리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꾸민 거죠. 며칠 후 영숙이 며느리가 면접을 보러 갔고 다행히 취업이 됐습니다. 월 180만 원의 파트타임 일자리였는데 영숙이네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수입이었죠. 인화는 멀리서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비록 직접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영숙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10장. 편지로 시작하는 화해. 2024년 가을, 인화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영숙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죠. 6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숙아, 정말 오랜만에 편지 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나는 복지관에서 봉사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어. 영숙아, 우리가 작년에 다퉈서 그 후로 연락을 못했는데 나도 참 많이 생각해봤어. 그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기도 하고. 너는 나를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내가 너무 자존심만 부렸나 보다. 사실 그때 준호 일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 60년 동안 너하고만 이야기해오던 건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외롭고 힘들더라.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영숙아, 우리 나이가 이제 얼마나 많아. 80이 코앞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니? 나는 정말 내가 그리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너한테 전화하고 싶고 저녁 드라마 보면 너랑 같이 보고 싶어. 혹시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우리가 60년 동안 함께 이겨낸 것처럼 이번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의 평생 친구 인화가. 편지를 다 쓴 인화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영숙이네 문 앞에 놓고 왔어요. 11장. 영숙이의 답장. 일주일 후 인화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영숙이의 답장이었죠. 인화야, 내 편지 받고 하루 종일 울었어. 정말 고마웠어. 사실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우리 대식이가 교통사고 나고 내 기억도 자꾸 깜빡깜빡하고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래.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때 너한테 준호 일 물어본 것도 사실은 내 걱정을 잊고 싶어서였나 봐. 너무 불안하고 외로워서 다른 일에라도 신경 쓰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너무 무신경하게 말했구나. 미안해. 인화야, 60년 우정이 이런 작은 일로 끝날 순 없잖아. 우리가 함께 웃고 울며 지낸 세월이 얼만데. 나도 매일 내가 그리웠어. 아침에 전화하고 싶고 저녁에 잘 자라 말하고 싶고. 그런데 인화야, 놀라지 마.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좋은 일자리를 구했어. 복지관에서 소개해줬다는데 혹시 내가 도와준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해도 난 내가 도와준 것 같아. 60년 친구의 감이란 게 있잖아. 정말 고마워, 인화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매일 전화하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남은 시간 아껴가며 지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너의 영원한 친구 영숙이가. 12장. 재회의 순간. 편지를 주고받은 지 3일 후 인화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영숙이가 서 있었어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인화야. 영숙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60년 우정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영숙아, 많이 야위었네. 너도 고생 많았구나. 그날 오후 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각자 겪었던 어려움들, 외로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까지. 인화야,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 일자리 구해준 거. 뭘? 그냥 복지관에서 해준 일이야. 아니야, 내가 해준 거야. 나 알아. 60년 친구인데 모르겠어? 영숙이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인화야, 나 치매래. 아직 초기라서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끔 깜빡깜빡해. 무서워. 영숙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까먹으면 내가 대신 기억해줄게. 정말? 그럼. 우리가 60년 동안 함께 만든 추억들 내가 다 기억해둘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13장. 새로운 일상의 시작. 그 후 두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죠. 인화는 영숙이의 치매를 돕기 위해 매일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영숙이가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갔어요. 영숙아, 오늘 약 먹었어?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 내가 챙겨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매일 확인해 줄 거야. 영숙이도 인화의 복지관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가끔은 함께 가서 도우미 일도 했어요. 인화야, 복지관 일 정말 보람찬 것 같아.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그래? 그럼 같이 해.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두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함께 급식 도우미를 했습니다. 60년 우정의 케미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죠. 할머니들 정말 사이좋으시네요. 그럼 우리 60년 친구야. 60년이나 친구셨어요? 와, 대단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정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14장. 가족들의 변화. 인화의 아들 준호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그래? 영숙이하고 화해해서 그런가 봐. 영숙 할머니와 화해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그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준호는 어머니를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업 실패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새로운 일 시작하게 됐어요. 작은 택배 대리점인데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준호야. 천천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영숙이의 아들 대식이도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이나 할머니의 우정을 보며 감동을 받았죠. 엄마, 이나 할머니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럼 60년 친구인데 우리 이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15장 지혜의 전달. 두 할머니는 자신들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인생 선배의 조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은이들 앞에서 이나가 물었습니다. 소통이요. 신뢰요.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용서예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죠. 영숙이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오해로 8개월을 헤어져 있었어요. 60년 우정인데도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화해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편지를 썼어요.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글로라도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고요. 젊은이들은 두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들 같은 우정을 저희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인생의 보물이니까요. 16장 새로운 도전들. 2024년 겨울 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죠. 홀로 지내는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이었어요. 인화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보자, 영숙아. 우리도 외로웠을 때 서로가 있어서 버텼잖아.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어보자. 두 할머니는 매주 3명씩의 독거 어르신을 방문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들이 와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혼자 있으면 하루가 왜 이렇게 길던지. 저희도 보람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 두 할머니는 자신들의 관계 회복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박이나 할머니와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두 친구가 작은 오해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된 이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의 용기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는 일, 우리 모두 경험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년에 피어나는 새로운 역할입니다. 인화 할머니처럼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소문과 말의 무게입니다. 작은 소문 하나가 60년 우정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대를 잇는 지혜의 전달입니다. 두 할머니가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더 큰 의미를 찾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시니어 세대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 중 하나죠. 혹시 여러분께도 오해나 갈등으로 멀어진 소중한 사람이 계신가요? 오늘 인화 할머니와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편지든 전화든 문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동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보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60년, 70년을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그런 소중한 관계들을 잘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화 할머니와 영숙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서로 안부를 묻고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80세가 코앞인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두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인생 이막 실버TV였습니다.